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대한민국의 파다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새로운 조합과 함께하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뉴스파다에서 각각은 제가 뵀었는데 이렇게 두 분의 조합으로 뵙는 건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정치권 뉴스를 파볼 예정인데 공천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비교적 살펴보면은 총선 대진표가 완성이 빨리 돼가는 것 같고 무난하게 혹은 무탈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벨트에서도 김해, 그중에 김해을로 가면은 이야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온도차도 있는 것 같고 마치 다른 지역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의 현역 조혜진 의원이 이곳으로 전략 공천을 받은 그 시점부터 잡음이라고 할까요?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조 의원은 지금 출마 기자회견조차 잇따라 취소가 됐죠. 그리고 어제 김해 지역 시도 의원들의 조혜진 의원 지지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 또한 당원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차주목 전 사무처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마산 회원의 예비 후보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윤한홍 후보가 전략 공천 받으면서 이제 지지를 곧바로 선언하셨는데 김해을과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갑을 모두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당이 조금 취약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 그 당의 결정이 아마 그 우선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 못하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당을 위해서 일해왔고 또 지역민들 만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당의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이기기 위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당후사고 그게 시스템 공천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우리 이제 중진 의원이 그 김해을로 이렇게 공천이 됐는데 조혜진 의원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 경선이라는 것은 그 본선에 가기 전에 우리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또 화합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후보 전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 5분 중에 그래도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골라서 그래가지고 양자 경선이든 3자 경선을 하면서 그 우리 당원들도 좀 그 화합하고 또 김해 시민들한테도 그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 당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이의 신청서 2번이나 제출하기도 했는데 지금 응답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재심 청구 결과도 당이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중앙 당사 앞에서 시위도 있었고 예비 후보들의 시위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또 어제 또 시도연 중심의 또 조 의원 지지 기자회견도 무산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당입니다만 전홍표 의원께서는 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를 전부 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담긴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전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폭풍이 아주 세게 불고 있는데요. 차주목 전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정치는 욕망의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후보자들도 당선이 되기 위해서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최소 4년 정도 지역을 다졌던 겁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정치인을 만들겠다라는 지지 세력, 그게 당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원이나 후보자 분들께서는 이만큼 큰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최소 4년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삼선 의원이나 했고 그리고 이 김해에 단 1의 연고도 없는 분이 와서 국회의원 하겠다. 그리고 너 자리 좀 비켜줘. 이렇게 하면 후보자도 불만이고 후보자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도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 지역의 특성이 차주목
전 처장님께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절대 강세 지역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곧 국민의힘 전신의 당이 다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김태호 의원도 김해에서 하셨고, 그죠? 직전에 지방선거도 그렇고, 예. 김해가 민주당의 뭔가 텃밭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해서 출마를 하면 충분히 국회의원이 가능하다. 예. 그게 나도 될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해 버렸으니 지지자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거센 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현재까지는 갈등 봉합이 묘연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다음 주도 살펴보겠고요. 뭐 총선 대진표는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살펴볼 수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경남 관련해서 공천 잡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는데 중앙으로 가면 약간 다르거든요. 네. 예, 언론 보도에서도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 권향엽 전 비서관 사천 논란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차주목 전 사무처장이 제안했던 그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경선에 돌입하게 됐고 이제 2인 경선 돌입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여당 중립지켜야 할 언론까지 협잡을 해서 가짜뉴스 유포하고 국가 권력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홍표 의원 어제 일 그리고 이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이 당의 공천에 가하게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개입을 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천에 대한 논란이라고 했는데요. 사천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권향엽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경선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30년 가까이 당직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충분히 출마 자격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현역 지금 출마하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도 상당히 센 분이십니다. 뭐 사천이다 뭐다 그게 공천을 받다 그 당선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전남 지역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자리에 사천을 냈다. 그리고 사천이라고 하면 예. 뭔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대통령 시절에 후보의 3호를 수행했다. 예. 그럼 수행한 것도 아니고 그 당직으로서 맡았던 직책이 뭐 수행실장, 수행부실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언론의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플레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가 행동으로 가하게 간섭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한 사실 없고 수행 비서도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전략특구 예. 사실은 그거를 사전에 그런 것을 갖다가 발표를 했으면 되는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변호사들 주로 공천하고 그리고 자기 그 대표의 특별 보좌역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방탄을 위해서 자기한테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전 불감리라고 그 오해 살리를 안 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또 당직자 생활을 23년 했고 또 그렇습니다. 비서관도 했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천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 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 공천에서 봤을 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 서동용 그 의원하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이 월등히 앞서는 걸로 그래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경선을 해서 공천 과정을 전개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왔을 건데 예. 지금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번복을 했다는 것은 그런 그 공천 비판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인정 자연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한 건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 공천 과정이 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그런 공천이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전홍표 의원 혹시 짧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반박할 말은 많지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예. 이게 사천이라고 하고 방탄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조혜진 후보를 그게 보내는 것이나 그리고 박근혜 변호사의
박근혜 전 유영하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를 예. 한다는 것이나 대부분의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이고 오히려 더 사천에 가까운 공천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공천인 것 같습니다. 마침 실시간 댓글로 그 내용이 들어왔었는데요. 앞서 이제 차주목 전 사무처장께서는 뭐 오해 살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인단 중심 방탄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실시간 댓글로도 대구 달서구 갑 홍석준 현역 의원인데 이 자리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똑같잖아요. 그것도 예, 맞아요. 이분을 이제 단수 공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그 오해 살릴 뭐 과전 불합리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쌍특검법 이제 부결난 이후에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의 공천 뭐 혹은 컷오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묻거나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그 야당이 워낙 거대 야당이고 그 법안도 보면 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법안을 발의도 하고 이번에 그 쌍특급도 보면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예. 검찰이 탈탈 털어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특검을 받아도 저는 뭐 무방하다 보는데 네.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을 직무에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런 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특검 발의는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으로 이번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의 총선용이다. 총선용이기 때문에 그 다시 그 제의를 해서 그렇게 그 역작용으로 사실 그 당의 공천도 예. 조금 그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좀 저조했던 거고 그거를 지금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두 번이나 그 표결해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도 그 특검을 또 재발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계속 정략적으로 그 다수의 행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챙겨야 될 일보다 어떻게 보면 당의 당리장략에 의한 이런 국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민생 경제를 챙기고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명 과반 정도의 의석을 가져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예. 그 전제하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사천이 아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런 좀 불합리한 점 그런 마찰 이런 거 있지만 예. 대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네. 고육지책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목표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서로 어찌 보면 방탄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이재명 여사 대표도 포함되는 것 같고. 국회가 열릴 걸 바라면서 공천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천 시점에 대한 제가 질문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쌍특검법 표결 이후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그때 이제 비례대표 2분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창원 의창 뭐 지난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던 김영선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고자 밀었던 것이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경남 대진표 완성 이제 저희가 앞두고 있는 것은 창원 의창 그리고 김해 갑 국민의힘 경선 결과 이제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 김기태 전 지역위원장 단수 공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완성이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창원 의창 김해 갑 어떤 후보가 이름 올릴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6개 경남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민주당이 3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3석 중에 12석이 국민의힘 그리고 사천 남해 하동은 이제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하영재 의원의 현 지역구. 자 그러면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과연 몇 개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인가? 물론 주관적인 그 판정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판단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예, 도당에서 밝혔던 목표는 적어도 3석이 아니라 3석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뭐 8, 9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바람이 당긴 그러네요. 것 같은 한 예상 전망보다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8석 이상 가져와야 되지 않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존의 3석은 유지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원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허승무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전 시장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허승무 전 창원시장께서 지금 지난 시절에 허승무 시장의 시정을 잘 펼쳤다라는 호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뭐 박빙이지만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성산구의 열망도 이제는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창원 성산구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의 해군의 수부도시 진해 그리고 해군 제독 출신 한기철 후보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해군의 도시답게 그리고 중앙 무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해군 제독까지 하셨던 분이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가 약간 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제 그래서 진해 지역에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달군 현역 의원의 불출마 있었고 이후에 또 공천이 있었습니다. 공천 자범도 좀 있지. 예. 그리고 뭐 내정된 것처럼 말씀했던 그리고 거제 지역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ben광용 후보도 전 시장으로서 업적도 재평가받고 있고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민주당 이름을 달고 시장을 했던 강석주 후보도 지금 통영 고성 지역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지역에서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열심히 뛰면 통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양산의 이재영 후보도 저희 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 8석 이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그 삼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차주목 전 처장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특히 또 경남 이번 총선에서 바라볼 때 전석 확보가 목표라고 뭐 이미 그 국민의힘 자체가 밝히긴 했습니다만 차주목 전 차장이 바라보는 뭐 예상 결과물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비 질문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두 분께 또 질문해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뭐 여소야대 뭐 형국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번 부울경 선거가 또 총선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어서 지금 3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석 확보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 이런 관련 뉴스를 제가 많이 접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좀 달리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전석을 다 가져가는 게 목표가 될 테니 분수령 뭐 접점지 어디일지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뭐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그 세력이 바뀌기도 하고 또 말실수 뭐 이런 다양한 변수가 선거 과정에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21대 총선 때 2%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 데가 우리 저 창원 진해하고 그 양산 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현역 의원인 김해 갑과 김해 을 그 지역 거기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 성산 거기도 지금 아마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결집을 해서 잘 선거운동을 갖다가 그 지지자를 모으느냐 거기에 또 관심이 갈 거고 그다음에 거제 또 지금 아까 사천 남해 하동도 그 우리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배제됐던 또 후보 최상화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사천이 인구가 가장 많고 유권자가 남해 하동보다 많기 때문에 지역 대결로 갈 경우에 거기도 조금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방심하면 안 되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대로 뭐 국민들은 여야 행보 그리고 뭐 의원들의 발언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정부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수도권 민생 토론에 돌면서 야당 측에서는 이게 뭐 관권 선거다, 뭐 총선용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은 지금 또 의대 정원 확대 관련으로 또
지금 의료계와 어찌 보면 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중대본 회의를 또 열면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언급도 하던데 지금까지의 기존 방침에 있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몰아붙이고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제 생각에 의대 정원 확대는 일정 부분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조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반 다른 직업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인지 어떤 분야에 필요. 지금 의사의 부족은 확실한데 어떤 의사가 부족하느냐. 지역에서 기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정책을 입안한 뒤에 의사의 정원 수나 의대 확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2,000명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나중에 차후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과는 지금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차주목 전 사무처장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의학 분업 이후에 사실은 그때 의대 정원을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 노령화되면서 의사의 수요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의사들의 그 희생했던 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개혁에 관한 그런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표가 이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개혁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정원이 그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갈수록 노령화되는 그 인구 구조에 그런 수요가 다 늘 그 충분히 그 의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거침없이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는 대화와 타협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시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